나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범한 오후였고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딸과 손주는 외출을 나갔고 사위와 나만 집에 남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낮은 조명과 텔레비전만이 잔잔하게 켜져 있었다. 그때 나는 무심코 복도 쪽으로 걸어가다가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그를 보게 되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흐름을 조금씩 비틀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약한 빛 아래 그는 나 혼자만 몰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목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한순간에 눈을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아버렸고 더 들여다보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묘한 감정이 두려웠다. 사위는 더 이상 어린 청년도 아니었지만 여전히 내게는 나이 같던 그라는 이미지로 남아있었다. 딸이 처음 그를 집에 데려왔을 때 수줍게 웃던 얼굴과 서툰 인사, 어색한 예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어느새 어른 남자가 되어 나의 시야 한가운데서 너무도 사적인 모습으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용납되지 않으면서도 몸 어딘가를 자극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복도로 나왔다. 문이 조금 더 닫히도록 살짝 건드린 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 찻잔을 쟁반에 올려놓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우연히 본 것뿐이라고, 그저 잠깐의 실수라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그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과 손주가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손주를 안아 올렸고 딸의 하루를 유난히 길게 물었다. 마치 평범한 일상에 나를 꼭 묶어두지 않으면 마음이 어딘가로 흘러가 버릴 것 같았다. 사위는 내 옆을 지나가면서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나는 조금 더 오래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아무 일도 모르는 표정으로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젊었을 때라면 부끄러움과 분노가 먼저 올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는 내게 이상한 여유와 함께 솔직하지 못한 갈증을 남겨두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형식적인 사이로 변해버렸고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보다 외로운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시간을 더 길게 살아오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오늘 본 장면은 마치 오랫동안 건조한 땅에 떨어진 한 방울의 비처럼 낯설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나는 그를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모른 척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다. 이 비밀을 어떻게 다뤄야 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도 망가지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이 깨지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나를 평범한 장모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바꿔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고 조용히 커튼을 열었다. 새벽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사위는 여전히 자고 있는지 방은 조용했고 딸과 손주도 꿈속에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작은 공책을 꺼내어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솔직한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나는 오늘 한 남자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 사위다.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에게 이 사실을 직접 말할까? 내가 봤다고 털어놓는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를 당황과 두려움을 떠올렸다.
그 공포를 이용해 그를 구속하는 것은 나답지 않았다. 나는 그런 종류의 힘을 좋아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며 얻는 만족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아무 말 없이 삼켜버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졌다. 마치 끝나가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뜻밖의 반전이 찾아온 것처럼 나는 이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의 결심을 했다. 그에게 직접적인 말을 건네는 대신 우리의 관계를 천천히 바꾸어 보기로 한 것이다. 나는 내가 본 장면을 무기로 삼는 대신 조용한 다리로 삼기로 했다. 그가 나를 다른 눈으로 보도록 만들 수 있을까? 단지 아내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리고 그 과정이 서로를 파괴하는 길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서로를 구해내는 길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지만 내 나이에 맞게 단정하면서도 은근한 여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입술에 옅은 색을 얹었다. 스스로를 위해 꾸미는 것 같은 척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가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식탁에서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사위 쪽으로 시선을 더 자주 보냈다. 그는 처음엔 알아채지 못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내 눈길과 마주치자 잠깐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의 어색함 속에서 나는 우리가 이미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는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는 나와 그만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그에게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수고했다고 했다. 말 속에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부드러움이 스며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얇은 막 같은 긴장감이 생겨났다. 누구도 그 막을 먼저 찢으려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점점 그와 보내는 작은 순간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딸과 손주가 외출을 나간 틈, 주말 늦은 아침의 느슨한 공기, 거실에 둘만 남겨진 시간들. 예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장면들이 이제는 하나의 가능성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잦은 부탁을 하지 않았고 대신 너무 크지 않은, 그러나 반복 가능한 작은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나를 도와주는 손길, 나를 배려하는 눈길, 나만 알고 있는 그의 진심 같은 것들. 그것들이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어느새 나는 내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나는 그에게서 무엇을 바라는가? 단순한 사과인가? 불편한 침묵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종류의 매일의 무언가인가? 나는 아직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이는 분명히 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어떤 빛이 눈동자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묘한 확신이 들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사위는 거실 창가에서 밝지 않은 햇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섰다. 그는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쌓여온 미묘한 감정들이 이미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가 본 적 없는 깊고 조심스러운 눈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매일 내게 건네오던 작은 배려와 묵묵한 마음들이 결국 하나의 답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비밀을 무기로 삼지 않았고 억지로 누군가를 얽매지도 않았다. 대신 서로가 원해서 만든 조용한 약속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저 서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두 사람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은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나도, 그는도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동행이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였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말없이 끝나고 또 말없이 이어지고 있었다.